문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그냥 뒀어요. 받은 날짜를 보니까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보자분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거든요. 이걸 말로 꺼내는 게 그날 밤 화장실 문을 여는 것만큼 무서웠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저는 이 사연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야간 자율학습이 당연하던 시절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절 여고는 지금과는 다른 공기가 있었습니다. 성적표 한 장이 사람을 가르는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성적 경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절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고 더 잔인했어요. 반에서 1등한 아이 이름은 복도에 붙었고 꼴찌한 아이 이름도 어떻게든 알려졌습니다. 성적이 곧 그 사람의 전부였던 시절. 전교 1등과 2등 사이의 거리는 단 1점이어도 세상을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학교 2학년 6반 이수진이었습니다. 전교 3등. 3등이라는 숫자가 남들 귀에는 대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학교 안에서 3등은 그냥 1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분위기. 선생님들이 칭찬할 때도 학부모들이 비교할 때도 기준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1등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저 자리를 빼앗겠다는 다짐인지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 당시 우리 반 1등은 박지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항상 반듯하게 세워진 교과서.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펴고 있었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단어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는 일도 드물었어요. 그 아이가 웃을 때는 딱 2가지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을 때, 그리고 다른 아이가 틀린 문제를 맞췄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죄인 것 같은 느낌.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전교 3등이면 어딜 가도 칭찬받을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는 아니었어요. 3등은 그냥 지현이가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마다 엄마는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 다음에 한마디가 따라왔어요. 1등은 누가 했어? 그 질문이 싫었습니다. 1등이 누구인지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못했어요. 박지현이요 하고 대답하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좀 더 해봐. 그 시절 우리 반 아이들은 다들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지현이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는 없었지만 지현이를 의식하지 않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싶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야자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초반에 한번 돌고 나면 이후로는 거의 감독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지현이가 책을 덮기 전에 책을 덮으면
왠지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심리지만 그게 그 교실의 공기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3주 앞둔 시점이었고 교실 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연필 굴러가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가끔 누군가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 그 소리들이 묘하게 경쟁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독 피곤했어요. 전날 새벽 2시까지 수학 문제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 때문에 노트를 3번이나 새로 썼습니다. 결국 못 풀고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녁을 먹고 다시 교실로 올라왔습니다. 책을 펴야 했습니다. 지현이가 아직 책을 덮지 않았으니까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건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비비면서 버텼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손에 든 샤프가 언제 책상에 내려놓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아,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냥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처음에 들어온 건 소리였습니다. 뭔가 긁히는 듯한 아주 낮고 불규칙한 소리.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경계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뺨이 차가웠어요. 얼굴이 책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환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32명이 앉아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책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몇몇 책상 위에는 지우개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처럼요. 지현이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책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47분. 야자가 끝나고 거의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그 다음엔 무안했고, 그 다음엔 좀 서러웠습니다. 저를 못 본 건지 알면서 그냥 간 건지, 지현이도 깨우지 않고 갔겠구나 싶었어요. 그 학교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빠르게 가방을 챙겨야 했습니다. 10시 47분이면 학교 정문이 닫히기 직전이었거든요. 가방을 끌어당기고 샤프를 필통에 넣고 교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다리가 저렸어요. 절뚝거리면서 교실 앞으로 나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소리가 난다는 건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도는 거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발자국 소리가 맞는데 2개가 아니었습니다. 탁탁탁탁 4개였습니다. 2발로 걷는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4개의 무게중심이 번갈아가며 바닥을 누르는 소리. 그것도 아주 규칙적으로 탁탁탁탁.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아지 같은 게 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가끔 교내에 길고양이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뭔가 훨씬 묵직한 것이 바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저쪽 끝 맨 처음 교실 쪽에서요.
문이 열리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다시 닫혔습니다. 탁, 탁탁탁탁 이동했습니다. 다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륵, 잠깐, 탁. 저는 그때까지도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교실 문을 하나씩 열어서 불 켜진 데 없나 확인하는 거겠거니. 근데 발자국이 4개인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했는데 한 교실씩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복도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나씩.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교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에는 길쭉한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유리창으로 복도 쪽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복도였어요. 역시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쪽 끝을 봤을 때 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형광등 불빛이 닿는 각도 때문에 그림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등이 밑으로 오고 배가 천장을 향하는 자세, 브릿지 자세, 체육 시간에 배웠던 그 자세 그대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바닥에 짚고 배를 천장을 향해 밀어 올린 채로 그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젖혀져서 거꾸로 달려 있었고 그 얼굴이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쓸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리카락이 바닥 위로 흩어졌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한 그것이 일정한 속도로 한 교실, 한 교실,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나오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드르륵 탁탁탁탁 드르륵. 저는 그 유리창에 눈을 붙인 채로 그게 움직이는 걸 계속 봤습니다. 눈을 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떼졌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 몇 초 동안 그 안에 뭔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하는 그 반복이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헤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숨을 쉬고 싶었는데 숨이 안 들어왔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문을 잠가야 하나. 미닫이 문이었어요.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숨어야 하나. 책상 밑, 사물함 뒤. 너무 좁았어요. 들어오면 금방 찾겠지.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하나.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친다. 소리를 질러야 하나. 밤 11시 학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또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우리 방까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2개, 1개. 저는 결심했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교실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조용히. 그런데 교실 문은 오래된 미닫이 문이었어요. 드르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단 뛰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오면서 눈이 자동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젖혀진 머리가, 거꾸로 달린 얼굴이 저를 향해 시선을 맞추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도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그 눈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있는 힘껏.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탁. 아까보다 빨랐어요. 훨씬 빨랐습니다. 저도 더 빨리 뛰었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어요. 맨발로 복도 바닥을 달렸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밤에 학교 복도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탁탁. 그것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발로.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게 들렸습니다. 저도 빨라졌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계단이 있었고, 계단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다간 금방 잡히거나 잘못하면 굴러떨어져서 다칠 것 같았어요. 그것에 내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잡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탁.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맨 끝칸, 제일 구석, 제일 멀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그날 밤 제일 안도감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소리가 제일 무서운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안에 갇혔으니까요. 숨을 고르려 했는데 심장이 진정이 안 됐습니다. 이 소리가 밖에서도 들리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저는 병이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화장실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탁.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5초, 10초, 20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나갔나? 그냥 지나쳤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삑.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칸. 끼익. 없네.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공기가 빠진 것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칸. 끼익. 없네. 세 번째 칸. 끼익. 없네. 저는 병이 위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흐느끼면 안 됐습니다. 숨도 최대한 작게 쉬었습니다. 코로만 아주 조금씩. 네 번째 칸. 끼익. 없네. 이제 제 칸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칸. 끼익. 없네. 탁탁탁탁. 제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없고 문 여는 소리도 없고 없네 하는 목소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로 1초, 2초, 3초를 셌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30초. 갔나? 정말로 갔나? 그 생각이 조심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는 비명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뭉개졌어요. 쾅쾅쾅, 쾅쾅쾅. 칸막이가 흔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잠금 장치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열리면 안 됐습니다. 열리면 안 됐습니다. 쾅쾅쾅, 쾅.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짓말처럼. 완전히.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잠금 장치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10초, 20초, 30초, 1분.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간 건가? 이제 나가도 될지도 모른다.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가방은 교실에 두고 왔어요.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 바닥과 칸막이 사이에 그 좁은 공간. 거기서 뭔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머리카락인 줄 알았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을 쓸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였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cm도 안 되는 틈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뼈가 없는 것처럼 천천히 스르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서 최대한 뒤로 몸을 밀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저를 향해 올려다봤습니다. 뒤집힌 얼굴이었습니다. 이마가 아래에 있고 턱이 위에 있는 거꾸로 뒤집힌 얼굴. 충혈된 눈이 흰자에 실핏줄이 가득했어요.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들었으면 오히려 덜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혀가 허공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공기가 새는 것처럼 입술 사이로 바람만 빠져나오는 소리. 그것이 말했습니다. 내가 1등이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 내가 1등이야. 또 말했습니다.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자도 없이, 리듬도 없이 그냥 계속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리도 안 났습니다. 몸도 안 움직였습니다. 눈도 감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말.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그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학교인가? 아니었습니다. 집인가? 아니었어요. 흰 천장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는 걸 보고서야 병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낮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화장실에서 그대로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도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던 저를 부모님이 찾아 나섰고 경비 아저씨와 함께 저를 그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맨 끝 칸병이 위에 쭈그려 앉은 채로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게 더 무서웠다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온 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도의 공포로 인한 일시적 의식 소실이라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잠들었던 것, 혼자 남겨진 것, 복도에서 들린 내 발자국 소리, 브릿지 자세로 걷는 그것, 화장실 맨 끝 칸으로 도망친 것,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머리, 그리고 그 말, 내가 1등이야. 설명하는 동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1등이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린 여자 목소리였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도 이미 이 학교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학교 2학년에 서로 1등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였고 한 명은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를 빼앗겠다는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도 서로를 의식했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없었고 시험 결과가 나오면 서로 점수를 확인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숫자만 확인하고 돌아섰다고. 선생님 말로는 그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숫자만 보고 돌아서는 아이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중간고사 결과가 나온 날 처음으로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줄곧 1등이었던 아이가 처음으로 2등이 됐습니다. 단 2문제 차이였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거든요. 평소처럼 학교에 왔고, 평소처럼 수업을 들었고, 평소처럼 야자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위로받을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야자가 끝나고 다들 집에 간 뒤에 그 아이 혼자 학교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화단 앞에서 그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화단 가장자리에는 돌로 된 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떨어지면서 그 돌턱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직접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화단 앞에서 그 자세로 누워 있는 걸 봤다고. 선생님은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뭔가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학교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밤에 복도에서 네 발로 걷는 게 보인다는 얘기가 돌았고, 야자 끝나고 혼자 남았다가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온 학생도 있었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쉬쉬했지만 꽤 오랫동안 야자 시간에 아무도 혼자 남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딱 끊겼다고 했어요. 소문도 사라지고 목격담도
없어지고 몇 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선생님도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던 시선이 천천히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게 다시 시작됐다는 걸. 저는 그 학교를 얼마 뒤 전학 갔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을 집에서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교실이 있는 방향, 그 복도가 있는 방향, 그 화장실이 있는 방향. 전학 가던 날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러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이랑 책을 챙기는 동안 한 번도 복도창 쪽을 안 봤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공중 화장실 맨 끝칸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바닥과 칸막이 사이 공간이 눈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됩니다. 들어오는 건 없는지. 그리고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날 밤 교실을 하나씩 열면서 찾고 있던 게 뭐였을까? 없네, 없네 하면서.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서 그걸 빼앗아간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와 같은 학년, 같은 2학년 교실들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그 아이를 몰아간 건 성적표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찾고 있던 건 자기에게서 1등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아이가 찾던 게 누구였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만큼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낮고 공기 빠진 것처럼 내가 1등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연 갖고 계신 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